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다면서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개인의 소회는 그것대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양친을 비명에 보낸 비극적 개인사의 주인공은 맞죠. 그런데 정치인 박근혜의 역사는 비극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 최순실의 배후 조정, 측근들의 철저한 보호로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비극은커녕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은폐하는 데 성공하는 대단한 행운을 정치 인생 내내 누린 거죠. 그 가짜 이미지가 들통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겪은 겁니다. 자연인 박근혜의 비극적 개인사에 감정이입하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돼야 하죠.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다시는 돌아볼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격미달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기억에 기생해야 비로소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세력도 여전히 있죠. 남은 비극이라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김호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울 겁니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어제 한동안 화제던데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스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자, 운동. 매일 아침 다스 체조를 들으시고 예,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네. 카톡이나 게시판에 다스 누울 거냐고 열심히 물어주시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선 사흘 전 밤중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혐의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바로 또 똑같은 내용의 논평과 함께 당시 야당에 대해서 국정문란, 예. 국정문란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었죠. 예, 10분 차이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 증거 없다라면서 토론회 때 반박한 바가 있는데, 그날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수사 발표가 나온다라고 알렸었고요. 또 박성규 대변인도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나온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를 알아본다는 거죠. 다 짠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선 3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낮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부터. 예.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지시하고 국정원이 경찰에 지시한 언제 발표하자. 언제 발표하느냐? 토론회 끝나고. 근데 그 마지막 토론회 때 박근혜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수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토론회 때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국정원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요. 그리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국정원도 바로 발표를 하고 다 짜고 판을 짜놓고 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토론회는 그걸 토대로 상대 후보를 몰아붙였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은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네, 그 당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요.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이고요. 또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선거를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서 짜고 친 거죠. 뭐. 토론회까지도. 이 이야기는 사실 5년 전 대선 당시에도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미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밤 11시 발표를 하냐, 중간에 그것도. 네, 심지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왜냐면 선거가 3일 후니까요. 급하니까. 경찰이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발표하고 국정원도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이걸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짜고 했겠죠. 그걸 이제야 수사한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댓글 공작을 은폐하는 TF에 포함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장호준 부산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의 근무 당시에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현안 TF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뭐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얘기했던 검찰에서 국정 댓글 수사할 때 그때 세트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가짜 문서를 잔뜩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가 댓글 공작을 한 곳이니까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했던. 네, 트루먼쇼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죠. 그 사건을 준비했던 TF에 부산지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사를 해야죠. 지금 현직이니까요. 자, 댓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네요. 다음은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2008년 유관기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이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 상황팀 두 축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건에는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홍보기획관실 당시 책임자가 지금 현재 썰전의 박영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일 대통령에 보고됐다.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게 보고됐다고 하는 문서가 나온 거죠. 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군을 통해서 인터넷 여론 정보를 수집해서요. 한 쪽짜리 일일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의 타워였던 거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업무를 보면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다 사이버예요, 이게. 사이버 컨트롤 타워니까.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사이버상의,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인터넷 토론방 등 악성 게시물 대응. 이걸 사이버상에서 하려면요, 모든 게시판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주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포 색출을 하려면요, 카톡도 봐야 돼요. 어떻게 유포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으로 당시 게시판과 카톡, SNS가 전 국민적 사찰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문건이 나온 거라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고 댓글 공작을 했는지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새로운 게.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해킹 관련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미시 USA라는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해킹 계획 문건이 나온 건데요. 미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해당 사이트가 2차례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미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민들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커뮤니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예, 네. 단독한 곳이죠, 여기가요. 단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이 기자 아니니까.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 폭로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그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시도 여기서 발단이 그 해외에서는 됐고 최대 커뮤니티다 보니까 여기를 상주하거나 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글이 뭐 하루에 10개 올라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걸 상주하고 혹은 담당자가 있었다면 국내 커뮤니티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대형 커뮤니티도 당연히 상주하는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다.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게시판들의 해킹이나 또는 개입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냥 상주만 했겠냐. 쳐다보기만 했겠냐. 다른 데는 댓글을 다는데 이 게시판에 상주하고 담당하면서 게시판에 직접 여러 가지 아이디로 글을 안 달았겠는가. 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잘 가는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상주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해킹도 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국정원 담당자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해외에 있는 사이트도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잘 가는 그런 게시판들에 눈에 잘 띄는 아이디나 혹은 뭐 아이디가 계속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북한 관련 정보도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소위 이제 권력의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축청됐으니까 더 권력이 공고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고화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흔들린다. 예, 붕괴가 정반대로. 되고 예. 예. 곧 망한다라는 것만 올렸다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했냐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북 정책을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국정원의 정상적인 보고도 정반대로 자신들의 광고 홍보에 도움이 안 되면 정반대로 통일은 대박이고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예. 그런 얘기로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을 다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보수의 가치를 늘 내세우니까요. 자기들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조차 정반대로 지금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남재준 원장한테 직보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올라갔거나 혹은 뭐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반대로 청와대에서 써먹었거나 했겠죠. 여하간 대북 관련해서 북한의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도 정반대로 써먹었다. 예. 신선하네요. 그 내용은.
자, 하나 두 개 정도 더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오늘은 리얼미터가 예. 미리 들어와서 자기 짧을까봐. 어제 이후로 자꾸 난임이 늘어가고 있네요. 예. 정청래는 예. 갑자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화한다고 하더니 걸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걸어왔어 그러더니 자, 리얼미터 조용히 난입해서 앉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한두 가지 정도 하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실패했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3,300억 원을 투자했던 북미 지역 가스전 개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액을 모조리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 이때까지 흔한 뉴스였는데 예,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신선한 거지 이 날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날린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3천억대가 이제 세 군데 나눠서 투자를 했고 그중에 100억대는 건졌다라는 겁니다. 3천억 투자해서 100억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건졌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100억도 다 날라갔다. 이게 새로 나온 소식이고 그리고 이게 3천억대가 세 개 나눠서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00억대씩.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3천억이 아니라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30억짜리면 아파트죠. 국내에서 아마 최고급 수준의 아파트겠죠. 근데 그 집을 세 채를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집이 알고 봤더니 빵원이에요. 가치가. 그러면 이게 세 개를 연속으로 다 빵원이에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 같이 공모해서 해먹은 걸까요? 그게 참 연속해서 사기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 연속해서 이 사기를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30억도 이해가 안 가는데 3천억을 저는 이거는 누군가 중간에 해먹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원외교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자원외교마다. 하나같이. 예. 그래서 그 돈이 몇 조의 단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 사기를 쳐서 당한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아파트 30억짜리 3개 연속으로 사는데 빵원 되면 그게 투자에 실패한 겁니까? 뭔가 어딘가에 사기가 있는 거지. 근데 3천억, 30억도 그런데 3천억이 그렇게 그냥 투자 실패라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거대한. 이번 정부에서 밝혀줘야 할 텐데요. 오래 지나갔는데. 하나 정도 더 할까요? 리얼미터에서 눈빛이 좀 초롱초롱한데. 네,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최근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화해가지고, 예. 2번 전화한 녹취록이 나가버렸죠. 네, 예. 굉장히 리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요. 그거 말고 딴 걸로 내라 그러든지 뭐 말들이 많죠. 왜 이러냐고 다그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눈빛 초롱초롱입니다. 오늘은 그 주간조사는 약간 짧게 하고 네. 현안 조사를 약간 길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죠, 뭐. 네. 자, 왜냐하면은 이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봐야 맞습니다. 뭐 1%네. 근데 떨어졌다고 해봐야 또 1%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변동이 없다고 해야 되는 지지율이에요, 대부분. 예, 세부적으로 보면 변동이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을 좀 파악하기 좀 힘든 양상이죠. 그래서 매주 나올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보니까 소폭 내렸네요. 0.4%. 네, 문 대통령은 67.4%를 기록했습니다. 0.4%포인트 소폭 내렸고요. 4주째 1, 2포인트 미미한 변동폭으로 60%대 후반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 이제 경향이 보이는데요. 보수층에서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7, 2.8, 4.8%포인트. 반면 진보층에서는 3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정치 공방이 이제
많아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진영 간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보수 정당이 예. 합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을 넘어가면 민주당도 역시 내렸습니다. 1.4%포인트 내린 48.7%를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주 약간 올랐습니다. 0.4% 오른 18.5%를 기록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국민의당도 완만한 상승세를 2주 연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0.4%포인트 오른 6.6%이고요. 바른정당은 조금 폭이 약간 큽니다. 0.9%포인트 내린 4.9%로 정의당과 함께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4.9%. 이거 사람들 기억도 못합니다. 0.4, 0.5, 0.9. 예,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도면 그냥 변동 예. 없다고 해주세요. 예, 오차 범위 이내로 변동 없다. 네. 다만 추세는 이러하다. 완만한 네. 상승세, 완만한 네. 하강세 혹은 보합세. 사실은 이 정도면 다 보합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합세로 봐야 되고, 예. 다만 눈여겨볼 것은 좀 양 진영이 이제 보다 이제 양극화돼서 그렇죠. 예, 그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위 이제 중도층이 조금씩 줄어들고, 예, 조금씩 진보 보수 쪽으로 겹집하는 양상. 그렇다고 해도 너무 적습니다. 네. 퍼센티지가 아직은 지형이 변했다거나, 네, 유권자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약간씩 변동이 있다. 예, 0.1% 전후반으로 네. 그렇게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좀 길게 해보자는 현안 조사는 뭡니까? 네. 요즘 국감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정당 간 통합이 정말 그 언론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그래서 예. 정당 간 통합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국민과 발언에 찬성하냐 반대냐 혹은 한국과 발언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게 아니고 전체 다 물어봤다. 맞습니다. 예, 한 문항을 따로 떼어서 보면 일정한 정도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통합 방안들 그리고 모든 통합 방안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하는 부분들도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든 통합 반대, 어떤 통합도, 그러니까 한국 발언, 민주, 국민 발언, 어떤 통합도 원치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네. 반면 한국 발언 통합은 17.1%, 그리고 민주 국민 통합은 16.3%, 그리고 국민 발언 통합은 13.9%로 새 통합 방안 전체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앞에 보신 대로 모든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이 한 10명 중 4명 정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심은 비록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민심은 이러한 통합들을 반대하는 여론이 좀 주가 된다. 이게 아마 인위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기보다는 네.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이제 조그만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 일종 서바이벌 통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정치화학적 통합.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모를 수가 없죠, 뭐. 네. 근데 이제 자신들의 그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 갈리긴 하겠죠. 예. 네. 국민 발언의 통합 같은 경우는 노년층, 보수층에서는 지지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층별로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정당 지지층을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별로는 통합 방안에 대해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짝짓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바른정당 지지층이 짝짓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세이고요. 한국당 지지층은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가 1이고. 예, 1입니다. 압도적으로 1입니다. 68%. 여기는 통합이라기보다는 흡수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다 예, 흡수해서 등치를 예. 키워야 된다. 예. 한국당 지지층은. 근데 국민의당 지지층이나 이제 바른정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각각 35%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49%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층은 35%로 각각 상대 정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기는 인식이 1위가 나왔습니다. 큰 정당에는 흡수되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한 것과 네네. 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예,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이렇게 국민 발언 또는 이제 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반대가 모든 통합 반대가 절반이 예, 넘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가 부른 상황이고. 예, 지난주에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별로는 사실상 모든 지역 40대 이하 가 이제 그 모든 통합을 반대한 여론이 많았는데요. 40대 이하는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 가장 많고. 예, 호남 그리고 TK, PK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어떤 통합도 바라지 않는다가 1위가 나왔는데요. 40대까지는 그렇고. 네. 50대는 어떻습니까? 5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1위로 나왔습니다. 50대에서 2위고. 60대는 역시 60대 이상과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1위로 나왔습니다.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의 결과이긴 한데 네. 모든 통합의 반대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당층을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국민의당 정책연구소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통합 시너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합 시너지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지지하고 있는 정당 지지층들을 끌어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봤을 때 무당층에 일단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무당층에서도 어떤 통합도 바라지 않는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합 논의는 많은데 네. 예, 국민 일반의 여론은 40% 가까이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 네. 40대 이상은 지역 불문하고 다 반대한다. 맞습니다. 50대, 60대는 각각 네. 5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네. 60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예. 통합을 원하는 게 1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요는요? 네. 이번 주정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응답자는 1,512명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8%입니다. 정당 간 통합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주중조사 동일한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001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미스터 권순정. 죄송합니다. 권순정 도사문적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코너의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임시로 정했습니다. 요요 커플이라고 요괴와 요물의 만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요요 동의한 적 없고 요괴도 요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 방송이 커플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물을 하실래요? 요괴를 하실래요? 요정을 하실래요?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요자 들어간 건 안 해요. 담요 어떻습니까? 담요. 그건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담요. 좋습니다. 저는 요정하고요. 담요 하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너무 긴박감 있고 재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댓글도 많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예. 긴장감이 되게 있었다. 재밌었다. 왔다 갔다. 그럼 제 출연료를 올려줘야 돼요. TBS 사장님하고 얘기하시고요. 그거는. 아무튼 불리한 것은 다 빠져나가요. 그 불리한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실을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상황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통합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죠? 꺾인 거죠? 그 드라이브는. 아직은 불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흉이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아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할 뿐이다.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을 뒷받침할 저희가 어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하태경 의원 만났는데 하태경 의원이 여기 저희 고정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가 찾아왔고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뜻이라고 하며 사절로 와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운을 뗐다. 간을 보셨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왔다고 하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표가 됐어야 그래야지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에 만나보라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절로. 글쎄요. 처음 들어보셨죠?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듣고 갔나 안 갔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손학규 대표에게 들은 말이랍니다. 직접. 예. 안철수 대표 뜻이라며. 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안 된다. 첫째는 정체성이 다르고 거기는 11월 달에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초반부터 하셨고. 저는 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왜 안 보일까요? 대표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분이 훨씬 똑똑하지만은 저는 또 성견지명이 좀 강해요. 성견지명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관한 그림은 대표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한번 찬스가 왔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주춤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개연성이 높고. 혹시 그런 징후를 읽은 무슨 사건이나 혹은 말이나 혹은 태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성격상?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는 바른정당 통합과 무관하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그리고 곧이어서 바른정당 통합 얘기 나왔을 때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자리가 다 차 있으면 통합이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이거 그래서 사전 정리 작업으로 비운 거냐 이런 반발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먼저 통합 얘기는 계속 군부를 뗐고 연기도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당이 당헌 당규가 있는데 지금 무슨 뭐 6.25 사변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헌 당규에 의해서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조직공학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늦춰서 잘 되는구나 했더니 또 정오에 기자회견해서 김태일 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시잖아요. 그 전날은 얘기가 잘 됐고, 이제 그러면 나한테 설득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가는 거.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많지만은, 그거야 뭐, 제가 상황도 아니고. 상황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당대표니까. 중앙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고집대로 해왔다. 예. 뭐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또 강해요. 예. 그건 좋은 점인데 그 전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납득이 갖고 설득이 된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정반대로 나가서 열받은 적이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예. 인준 문제가 대표적인데 저는 설명을 했고 상당히 납득하더니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자기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밤에는 납득하고 아침에는 뭐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합이 본인의 강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걸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꺾이면 그 당의 어떤 영향력,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글쎄요, 지도력이 순간적으로 훼손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주 슬기롭게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국정감사에 전념을 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당 중의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우선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 같은 것을 먼저 해보고 또 그렇게 발전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합공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 안 됐거든요. 아무튼 국정감사 끝나고 강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최근에 뜻대로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셔가지고. 아니요. 넓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넓어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반대파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에서 못하겠다고 모든 게 다 그럴 경우가 있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예.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따라주잖아요. 그건 맡긴 거고 아예 맡긴 거 이거는 하고 싶은데 아니죠. 밀린 거잖아요. 예. 맡긴 게 아니라 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은 대통령이 한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 공식 기구도 있고 또 의원총회라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론 내리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고 안철수 대표 쫓아내려고 하고 안철수하고 박지원하고 싸붙이려고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아웃돼야 된다니까요. 이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네. TBS는 잘못이었고요. 예. 잘못이 없으면 잘못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안철수 대표 잘못했다는 말은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더 많이 했어요. 저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제가 밀고 가는 거죠. 저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어제 좋은 결론으로 더 소통해서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 리더십인데 그걸 계속 나쁘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타격을 입지 않겠냐. 본인의 지도력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 타격이 있을 망정. 있긴 있는 거죠 지금. 있죠. 그것까지만 궁금했습니다. 있다. 아니요. 그렇게 딱 잘라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의 궁금한 겁니다. 제가 타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전과 점심과 저녁에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원내대표인데 예. 제가 거기까지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해보셔요 한번.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예. 의원들을 독려해서 국정감사를 잘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지 왜 당내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국정감사 지금 버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김동철 대표 원내대표가 제정신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김동철 대표는 그러면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거기를 해야지 이 불필요한 뭐 이 원장 사태다 통합이다 이거 가지고 힘 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머리 나쁘다 갈 수도 없고. 이제 통합을 거의 물 건너갔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아니요 물 건너 간 거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당장은 예. 그리고 아마 영원히 물 건너 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딱 물 건너 갔고 이렇게 영원히 물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일을 왜 공장장이 자꾸 결정하냐고. 저는 평가. 공장장은 별로 높은 직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관련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내놓을 줄 알았더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용주 의원을 예.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조만간 저희가 할 텐데 예. 국감 끝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아세요 혹시? 법사위에 둘이 국민의당은 이용주 간사 밑에서 제가 의원인데 예. 평의원이고 거기는 간사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녹취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시면서. 아니요. 에이. 저는 알면은 얘기해요. 내용도 아시죠? 그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요? 예. 그 정도로 하면? 그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15년 재판 받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예.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아, 내용을 아시긴 아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정도 파급력이 그건 있습니까? 서청원 대표가 예. 이미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자기한테 예. 부탁한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좀 잘 챙겨라.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예. 그건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검찰에 잡혀가야 되고. 그럼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죠. 표정으로 봐서는 생기는 표정이다. 이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당일 우리 이용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했죠.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아셨잖아요. 뭐 그 전에 예.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회자된다. 네. 9월 달부터 회자되고 있었나요? 예, 10월. 8월? 7, 8월부터. 그때 그러니까 진작부터 알고 계셨구나. 서청원, 최경환 네. 두 의원을 출당시킨다. 네, 했을 이렇게 때부터 붙을 때 나오더라고. 이미 그때 나왔었던 네. 내용이요. 예. 이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 진영의 이 다툼과 갈등은 누구의 승리를 끝이날까요? 전망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후 두 분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더 두고 봐야죠. 나무집 싸움에 왜 우리가 개입해요? 잘 싸워가는데. 아니, 이제 고수로서, 예. 전망을 해보자면, 왜 저쪽에 합쳐질 거다, 바른정당,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건 진작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그것도 안 보여요? 그거 보이는데. 누구하고 똑같네. 누구하고 똑같네. 이 두
축의 싸움.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와 친박 진영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예.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조치가 완결되건 안 되건 예. 효과는 다 얻었어요. 효과는 얻었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돌아갈 명분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청원, 홍준표 이 두 분의 싸움에 토론회까지도. 이 이야기는 사실 5년 전 대선 당시에도 나왔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미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밤 11시 발표를 하냐, 중간에 그것도. 네, 심지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예.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왜냐하면 선거가 3일 후니까요. 급하니까. 예. 경찰이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발표하고 국정원도 구속한다고 하고 이걸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짜고 했겠죠. 그걸 이제야 수사한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댓글 공작을 은폐하는 TF에 포함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장호준 부산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의 근무 당시에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현안 TF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뭐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얘기했던 검찰에서 국정 댓글 수사할 때 그때 세트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예. 가짜 문서를 잔뜩 만들어서 그 사무실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가, 댓글 공작을 한 곳이니까 여기를 압수수색 하라고 했던. 네, 트루먼쇼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죠. 그 사건을, 준비했던 TF에, 예, 부산지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사를 해야죠. 지금, 현직이니까요. 예. 자, 댓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네요. 다음은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2008년 유관기관 보고 문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이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 상황팀 두 축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특히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건에는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홍보기획관실 당시 책임자가 지금 현재 썰전의 박영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조만간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일 대통령에 보고됐다. 예.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아침, 다스 체조를 들으시고. 예,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네. 카톡이나 게시판에. 다스 누구 거냐고 열심히 물어주시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선 사흘 전 밤중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혐의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바로 또 똑같은 내용의 논평과 함께 당시 야당에 대해서 국정문란, 국정문란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었죠. 예, 10분 차이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서 증거 없다라면서 토론회 때 반박한 바가 있는데, 그날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수사 발표가 나온다라고 알렸었고요. 또 박성대 대변인도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나온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를 알아본다는 거죠. 다 짠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선 3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낮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부터. 예.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지시하고 국정원이 경찰에 지시한 언제 발표하자. 언제 발표하느냐? 토론회 끝나고. 근데 그 마지막 토론회 때 박근혜 당시 후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수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토론회 때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국정원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요. 그리고 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이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국정원도 바로 발표를 하고 다 짜고 판을 짜놓고 했던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토론회는 그걸 토대로 상대 후보를 몰아붙였고 예,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발표하고 국정원은 고소고발한다고 하고 예. 네, 그 당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요.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서울경찰청 쪽이고요. 또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선거를 사실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을 동원해서 짜고 친 거죠 뭐. 예. 이런 게 보고됐다고 하는 문서가 나온 거죠. 예. 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정원, 경찰, 군을 통해서 인터넷 여론 정보를 수집해서요. 한쪽짜리 일일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의 타워였던 거죠.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업무를 보면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다 사이버예요, 이게. 사이버 컨트롤 타워니까. 사이버상의 여론 수집, 사이버상의, 악성 루머 유포자 색출, 인터넷 토론방 등 악성 게시물 대응. 이걸 사이버상에서 하려면요, 모든 게시판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주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포 색출을 하려면요, 카톡도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유포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기본적으로 당시 게시판과 카톡, SNS가 전 국민적 사찰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네, 문건이 나온 거라서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고 댓글 공작을 했는지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네요. 새로 본 게.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해킹 관련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미스 USA라는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해킹 계획 문건이 나온 건데요. 미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해당 사이트가 2차례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보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미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교민들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커뮤니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예, 네. 단독한 곳이죠 여기가요. 단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론이 기자 아니니까.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 폭로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그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 시도 여기서 발단이 그 해외에서는 됐고 최대 커뮤니티다 보니까 여기를 상주하거나 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글이 뭐 하루에 10개 올라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런 걸 상주하고 혹은 담당자가 있었다면 국내 커뮤니티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대형 커뮤니티도 당연히 상주하는 담당자가 있었을 것이다.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게시판들의 해킹이나 또는 개입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냥 상주만 했겠냐. 쳐다보기만 했겠냐. 다른 데는 댓글을 다는데 이 게시판에 상주하고 담당하면서 게시판에 직접 여러 가지 아이디로 글을 안 달았겠는가. 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잘 가는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상주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해킹도 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국정원 담당자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해외에 있는 사이트도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잘 가는 그런 게시판들에 눈에 잘 띄는 아이디나 혹은 뭐 아이디가 계속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는요, 북한 관련 정보도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에다가 국정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그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소위 이제 권력의 이전,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축청됐으니까 더 권력이 공고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고화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흔들린다. 예, 붕괴가 정반대로. 되고 예. 곧 망한다라는 것만 올렸다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했냐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북 정책을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국정원의 정상적인 보고도 정반대로, 자신들의 광고 홍보에 도움이 안 되면 정반대로 통일은 대박이고 곧 북한이 무너진다고, 그런 얘기로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을 다 왜곡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보수의 가치를 늘 내세우니까요. 자기들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조차 정반대로 지금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남재준 원장한테 직보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올라갔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순실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다면서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개인의 소회는 그것대로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양친을 비명에 보낸 비극적 개인사의 주인공은 맞죠. 그런데 정치인 박근혜의 역사는 비극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 최순실의 배후 조정, 측근들의 철저한 보호로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비극은커녕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은폐하는 데 성공하는 대단한 행운을 정치 인생 내내 누린 거죠. 그 가짜 이미지가 들통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었다는 자괴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정치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겪은 겁니다. 자연인 박근혜의 비극적 개인사에 감정이입하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돼야 하죠.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다시는 돌아볼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격미달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기억에 기생해야 비로소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세력도 여전히 있죠. 남은 비극이라면 그게 비극인 겁니다. 김호준 생각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어제 한동안 화제던데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스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열, 둘,